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하반기 KTX와 그리고 SRT 등 이 고속철도 역세권 주변으로 이 새 아파트 분양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면서 이 고속철도 수혜 지역에 대한 관심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명역에 자리한 이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 값은 올 들어 지난 5월 달까지 약 0.54%가량 오르게 되면서 이 서울 평균 상승률이었던 0.52%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 광명역 파크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 당시보다 약 1억 1,500만 원 웃돈이 붙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렇게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광명 뉴타운을 비롯해서 이문 뉴타운 매물까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네, 전화상담번호 02-63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부동산 공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도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요, 어떤 상품 있지 않습니까? 증권, 보험 또는 주식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있는데요. 이 여러 상품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그 장마철인데, 예, 집중, 게릴라성 폭우가 이렇게 지금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내립니다. 뭐 충청도 내렸죠. 또 이번에는 인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침수 지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이는데요. 자, 대한민국은 우리가 자연재해의 안전지대다. 이렇게 하면 한번 퀴즈를 내보는데, 안전지대다 그러면 O, 아니다 뭐 X 이렇게 한번 정도인데요. 자, 황희진영 아나운서하고 둘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예. 오시네요. 네. 예. 제가 이제 좀 오를 왜 드셨냐고 이제 네. 추측을 해보면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시죠? 저는 지금 그 서울 송파 쪽에 살고 있어요. 아, 송파요. 네. 네, 송파는 지금으로 봐서는 뭐 안전지대죠. 네,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죠. 강남 성구는 안전지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또 제가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대기업에 다닐 때 H기업, S기업이죠. 네. S기업에 다녔었어요.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초구에 있습니다. 서초구, 네. 서초 일동 지역에 진흥 사거리에 진흥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진흥 아파트 사거리에 예전에 침수가 됐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3번이나 침수가 됐거든요. 3번이나? 예, 근데 거기에서 감전사 당하는 것을 제가 저 눈으로 직접 목격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감전사. 예, 감전된 거예요. 네. 왜 그러면 교통신호가 있는데 그게 한 30cm밖에 안 돼요. 이렇게, 예? 네. 그러면 30cm 이상이 되면은 감전이 됩니다. 요즘 이제 그게 1.5m로 올라가는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높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초구에서 직장 생활을 테헤란로에서 거의 30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바로 강남 상구도 네. 침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강남 상구 중에 좀 안전지대는 역삼동이다. 예, 역삼동. 우리가 테헤란로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역삼동이거든요. 역삼동이 가장 높고 그 밑으로 이렇게 쭉 이제 선릉으로 내려가고 물이 또는 서초동으로 내려가면서 교대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강남 상구 안전지대다. 예전에는요, 그 지역이 침수 지역이었어요. 따져들면요. 지금 올림픽대로의 이 뚝이 우리 어떻게 보면 방파제 역할을 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뚝이 터진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안전지대는 이제 지대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자, 청주뿐만 아니라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뿐이나 서울뿐만 아니라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좀 보입니다. 이제 계율성 집중 폭우가요. 한두 번이 오는 게 아닙니다. 1년에 10번 올 수 있고요. 100번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건축 설계한 걸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상수도 하수도는요, 시간당 60ml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간당 100ml 온다면요, 거의 100% 잠기는 거죠. 어떤 지역이 됐더니요. 그렇다면 지금은요, 안전지대인 높은 지역이 사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럼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강북에 높은 지역 있죠? 바로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잘 안정입니다. 굉장히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당히 언덕에 있다는 거죠. 대부분 강북이요,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재개발 또는 어떤 산에다가 집을 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지대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고지대가 어디냐고요? 또 용산이 또 고지대지 않습니까? 산에, 특히 한남동 같은 데고 산 위에 졌다는 거죠. 오수동 그렇죠. 또 금호동 그렇죠. 자, 이런 지역이 앞으로는 침수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자연재해 안전지대가 아니란 것만 알고 계십시오. 자,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내 뉴스통신에 보시면요, 제가 매주 월요일날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자, 내 뉴스통신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뉴스통신을 보시면요, 나와 있고요. 이 칼럼 중에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고수익 고배당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고수익 고배당은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그런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축입니다. 자,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요, 일단 세금을 떼죠. 또 저축을 하면요, 자, 저축을 하면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을 띱니까? 안 띱니까? 세금을 떼죠. 이자에서 세금을 띱니다. 세금 안 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금을 떼고 나서 또 만약에 저축을 하면 여기에 저축,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직기라든가 거기에 또 은행 원들을 월급을 누가 주시냐? 바로 저축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을 빌릴 때 그 은행은요, 내가 돈을 빌려서 아쉽다고 해서 빌려준데 고자세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이익이 있냐? 소비자는 망가지더라도 그 은행은, 그 기업은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 수익도 많이 받아가고요. 그 기업 오너들은요, 또 수익금이 엄청 많죠. 연봉 대비해서 우리가 배당 수익을 너무 많이 받아갑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증권 한번 볼게요. 또 증권. 자, 증권은요, 엄청난 수익을 날 것이다라고 고객을 유혹합니다. 고수익은 고위험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증권 수수료 또 받지 않습니까? 자, 수수료 받는데 만약에 관리적인 펀드가 손실이 발생이 되었다면 회사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회사는 책임지 안 집니다. 자, 그러면 장고가 바닥날 때까지 사고팔고 계속 합니다. 그럼 수수료는 엄청나게 발생되겠죠. 그러면 개인은 파산하여도 누가? 예, 회사는 파산하지 않는 구조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보험 볼게요. 자, 보험은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주변에 보험을 유치하는 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5명 또는 10명. 그러니까 여러 필요도 없는 보험을 여러 가지 듭니다. 자, 그런데 막상 보험을 내가 타려면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들고 보험료를 잘 지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다? 바로 보험을 해약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험을 해약하면요, 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인지 바로 그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 기업이 가장 좋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기업은요, 보험회사의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보험을 한 20년 닫는데 1년 전에 해약이 돼. 해약하기를 학수고대 갑니다. 왜? 해약을 하면 원금 손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익은 누가 가잖아요. 그냥. 바로 기업이 수익 창출이 엄청나게죠. 지금도 아마 엄청나게 해약하기를 원할 겁니다. 예, 간절하게. 근데 해약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고요. 꼭 필요한 상품만 가입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 그리고 여기 또는요, 지금은요, 환율입니다. 환율. 얼마 전에요, 우리가 FX 마진에서 해외 통화 선물이라는 것을 거래를 했어요. 약 10% 수익률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피해자가 약 12,000명이 나왔죠. 1조 960억을 받기로 해서 가로챈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환율, 지금 환율 투자를 하게 되면요, 달러가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환율 투자는요, 원화 가치가 고평가될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갈 걸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면요, 그러면 이거는 마진이 나와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예, 지금 이런 고수익을 보장하는 이런 상품은 투자하면 된다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요. 자, 그리고 또 하는 건요,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부동산 펀드 투자가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 및 매입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등기가 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투자 약정서를 쓰거든요. 투자 약정서는요, 그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다 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자, 투자 약정서를 쓰신다면, 만약에 투자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거는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형상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100% 손실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이 투자 펀드 회사를 차리는 걸 보면요, 제가 좀 이렇게 보면 주로 강남이 많아요. 자, 강남이 많은데 강남에 또 보시면 하얀 사무실을 갖추고 또 인테리어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회사 이름도 또 그럴싸한 애국 회사명으로 이렇게 들고요. 그러고 나서 투자자 모집을 하고 나고요. 또 기업의 오너는요, 외제차를 주로 많이 끌고 다닙니다. 그런 허례허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투자자를 모집을 해가지고요, 그 투자한 금액을, 예, 수도꼭지에서 물 쓰듯이 만약에 기업 오너가 돈을 쓴다면요, 그 회사가 오래 갈 거냐 이거죠.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업이 부도가 날 거라는 거죠. 만약에 부도가 안 난 페퍼킹 회사라면요, 그럼 부도가 아니 그냥 돈을 가지고 가로채고 도망을 가겠죠. 자, 그런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반드시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면 문서화된 개인의 명의로 등록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보험, 증권,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부동산, 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 오너의 성품이라든가 또 그 오너의 어떤 씀씀이라든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화려하면 좋다? 자, 회사가 화려한 것보다는요, 그 오너가 자린고비, 다시 말하면 돈을 안 쓰는 그런 오너다, 또 외자체도 아니다, 그러면요, 그 회사와 그 오너를 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만약에 물 쓰듯이 하면은 그런 회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회사를 갔는데 회사의 겉모습이 너무 화려하다. 이 화려한 것은요, 제가 봐서는 특히 버섯 같은 게 보시면요, 화려한 버섯이 어떻다? 독버섯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게 바로 독버섯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걸 기획한 사람만 돈을 버는 거고요, 그걸 기획한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요,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내용들부터 저희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 연락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93년도 5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총 방 3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 3층 중 2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1,800만 원, 임대 금액은 월세시 보증금 8천만 원에 월 20만 원, 실투자액은 1억 3,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6평형 아파트 신청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는 이문 뉴타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지역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입지는 제 지도상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바로 본지역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로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편은요 1호선입니다. 자, 1호선 바로 외대 앞에 있고요. 단지가 크기 때문에 신인문역하고 또 이용하고요. 바로 회기역 다음이
청량리역이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있죠. 경의중앙선이 또 지나갑니다. 해기역을 기점으로 해서요. 바로 경의중앙선 어디까지 간다? 바로 우리가 강원도 강릉까지 가는 선이죠. 바로 추후에 KTX 바로 이 선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청량리역으로 기점을 해서요. 지금 상당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이 우리 서울시에서 나온 2030 플랜에 보면요. 약 상업지구가 30%가 증가가 될 예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바로 이문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문이 나는 동네,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것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개발 호재는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그러면요, 바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지역에서 우리가 강남까지요, 20분이면 갑니다. 왜 그러면요, 외대, 다음에 회기역, 그 다음에 청량리역이죠. 청량리역 다음에 삼성역이에요. 청량리역과 삼성역. 예, 우리가 강남구 삼성역입니다. 예, 자, 밑에 삼성역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내정 과정이면요, 바로 강남까지 접근성이 있는 거죠. 그것도 급행으로 타고 온다는 겁니다. 20분이면 올 수 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바로 A노선, B노선, C노선 확정돼 있고,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수소 SRT하고 만나는 겁니다. 이 선이요. 엄청난 호재이죠. 자, 두 번째는요, 본지역 조선왕릉 의령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선포되어 있고요. 소나무 숲이 25만 평이에요. 제2의 용산 민족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지역 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다음에 삼력보건대학교, 이렇게 또 과학기술대학원까지 4개 대학, 5개 대학을 걸어서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지역은 구릉지에 물난리 날 걱정 없습니다. 예, 물난리 절대 나지 않는 지역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왕릉 의령이 제가 잠겼다는 얘기 제가 조선실록에 못 봤습니다. 예, 그렇게 되게 명당 중에 명당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청량리역 동북권 랜드마크 65층 현재 짓고 있는데요. 8개 층을 짓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이 된다? 2019년이면요. 일본의 롯본기처럼 바뀝니다. 이 지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시세, 아마 동대문구의 전체 지가가 현재보다는 약 30%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가 상승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자, 이문, 휘경, 뉴타운 전체 보면 10,000세대가 조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 나오면서 약 3,000세대가 나오고 초역세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문 뉴타운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떤 점 확인 가능할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요, 8월 2주가 아마 시작됐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는 올해 3월 달에 벌써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에 착공이 예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적은 추가 분담 공모로 상당하게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이 들어오는데 약 1,000여 세대가 일반 분양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간에 소액 투자 가능한데 만약에 이 지역에 투자를 하면 시세 차익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보고요. 추후에 한 7억까지도 갈 수 있다. 자, 59제곱미터가 그렇습니다. 자, 관리처분 인가는 이미 2017년 3월에 났기 때문에 절대 취소가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매물 소개도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네. 지금은 볼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2월이나 내년 1월은 이 건물은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철거가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문의를 주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익 어떻게 보실까요? 예, 59제곱미터 조합원 분양가 결정됐고요. 옵션 포함한 겁니다. 베란다 앞대 다 확장해주고 전자제품 다 드린 조건입니다. 전자제품이 뭐 비대부터 에어컨부터 TV까지 다 드린 조건이 4억 500이고요. 일반 분양가 한 6억 5천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주변 시세 4억 8천입니다. 근데 주변 시세하고 새 아파트가 비교가 된다 한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입주 시 예상 시세는 7억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문 뉴타운 매매가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네, 현재는 입주권이에요.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들어가 있고요. 매매 금액 2억 1,800만 원이고요. 보증금 8,000원에 월세 20만 원 받고 있고요. 실투자액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26평형 아파트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매물로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는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03년도 8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역시 방 3개 그리고 거실 1개, 화장실 1개의 구조로 총 4층 중 1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억 7,500만 원, 전세 시 임대 금액은 7천만 원, 실투자액은 1억 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는 광명 뉴타운으로 한번 또 떠나보겠습니다. 네, 입지역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입지역은 지도상으로 보면요. 네. 광명역이 이제 KTX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본 지역은 바로 이 광명시청이 있습니다. 바로 7호선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7호선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대로 지나가는데요. 자, 지금 KTX 광명역 우리가 얘기하는 파크자이, 예, 거의 뭐 25평이 6억에서 7억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가가요. 자, 그렇다면 그 역, KTX역이 낫겠습니까? 지하철 7호선역이 낫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광명역 초역세권 7호선이라면 새 아파트가 나온다면요, 아마 현재 파크자이보다는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바로 이게 광명 뉴타운에 속해 있다. 바로 7호선입니다. KTX 아닙니다. 자, KTX는 지방 내라는 데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서울의 접근성, 특히 강남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 예, 현재 강남 생활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에 계신 분들이 특히 직장인들이 강남 지역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명 쪽으로 많이 현재 선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호재가 또 많아요. 어떤 것들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광명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입니다. 전체적으로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있는데요. 5구역에서 5구역은 취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구역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빠른 구역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7호선, 우리가 광명역 사거리하고 초역세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요, KTX 광명역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한성터미널이고요. 그 다음에 본 지역, 그 중에 코스코 있습니다. 코스코, 그다음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있고요. 이케아가 인접해 있어가지고요, 대형 쇼핑센터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 좋고요. 또 본 지역은요, 도시고속도로가 2016년 7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이 더 좋아졌죠. 지금 광명에서요, 우리가 강남까지 15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지금 강남에 계신 분들, 특히 직장인들이 광명 이 역 사거리를 기점으로 많이 선호하고요. 아파트, 새 아파트가 탄생이 된다면 아마 현재의 지금 파크자이보다 더 가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광명 뉴타운의 투자 메리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요, 26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요, 사업 시행 인가가 2016년 10월에 완료가 됐고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3개 회사가 있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좋은 브랜드죠.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대기업이 짓는다. 3,000세대가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요. 일반 분양은 약 1,000세대가 예정되어 있고,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상해 보면 2억이나 2억 5천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광명 뉴타운도 한번 매물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은 현재 빌라입니다. 예, 빌라인데 상태가 좋고요. 도로가에 또 위치해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요, 지금 조감도를 보시면 34층, 거의 막 40층짜리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용적률이 많이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 또한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예, 전망은요, 59제곱미터 저번 분양가가 3억 5천이고요. 옵션 포함해서요. 일반 분양가는 4억 5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고요. 주변 시세 4억이고요. 입주 시 예상 시세는 20년도를 보는데요. 6억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명 뉴타운 매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예, 현재는 입주권이고요. 매매 금액 1억 7,500이 나왔고요. 전세 7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1억 500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투자가치 높은 두 개의 매물로만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만나본 매물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항상 전화와 문자 상담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전화 상담 번호는 02-6344-7559번 또는 문자 번호 070-445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